안녕하세요. 몇 회인지 모르지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에 한 거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그 차이나 수련서를 읽어보면 별별 용어가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저도 잘 모르겠고 역사도 오래되고 계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기도 하고 이것저것 의미 부여를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분명히 단어는 같은데 의미를 다르게 쓰는 경우 자기네들도 헷갈리는 경우 잘 모르면서 이것저것 부연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 지금으로서는 별 의미도 없고 복잡하기만 해서 그런데 얘네들이 수련을 꽤 오래 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자기네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자기네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이게 중국을 이렇게 보면 우선 알려져 있는 거로는 근데 이쪽 계통, 사천성 쪽 계통에서는 그 왕교라고 하나? 이런 애들이 호흡하고 기운행시키는 거예요. 행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왔었고 이쪽은 방선도라고 그래요. 방선도 같은 걸 나왔는데 나중에 안기생이 유명하게 돼요. 이쪽은 외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뭘 먹어서 수련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먹냐면 다 먹어요. 뭐 초목 금수부터 해가지고 돌까지 먹어요. 그리고 광물까지 먹어요. 촬영약에 구리가 있잖아요. 구리 부작용 없애는 것에 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먹고 운모 먹고 복령 먹고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어요. 그러면서 이게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꼭 수련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그 수련으로 쓰는 방법은 또 얘네들이 따로 있어요. 뭘 먹음으로 인해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 따지고 그 다음에 기운행도 얘네들 따질 거예요. 그리고 뭘 먹으면서 동공, 그러니까 도인법을 행하는 법, 인도하는 법 이런 것까지 하면 이런 건 안 갖춰주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겠죠. 이쪽에서는. 그리고 용성공이 있는데 용성공은 방중술인데 이건 어느 쪽 계통인지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중국은 여기에 원래 하나라 서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극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천하를 유람하면서 뭘 천자가 천하 유람하면서 뭘 하는 듯한 얘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왼쪽으로 가도 산, 오른쪽 가도 산, 밑으로 가도 산, 위로 가도 산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그럴듯하게 설명해요. 동쪽으로 태산을 가서 제사 지내고 서쪽으로 화산에 가서 제사 지내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무언가로 되는 듯이 설명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왼쪽으로 가도 산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산이고 밑으로 가도 산이고 위로 가도 산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자기는 정착민족이란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면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에 뭐가 있고 하면서 더 산을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산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별거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우월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그 얘기는 이게 보면 수도하는 이 계파들이 자기네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수도가 자기네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는 거고 또 다른 게 자기네들이 도인법을 있는데 도인법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그냥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당들이 추는 춤을 보고 만들었다고 나와요. 무당들이 추는 춤이 도인법이 됐다고요. 이 도인법의 근거가 마왕태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온 그 그림이 도인법이 있어요. 일종의 체조 같고 그런 비슷한 것들인데 게다가 그 마왕태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귀족이나 왕족도 아닌데도 도인법에 해당하는 그림이 있다고 나오니까 엄청나게 일반화된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당들이 추는 춤을 보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자기네들이 하는데, 무당은 은나라들 말하거든요. 은나라 애들이 무당처럼 그 짓을 하고 굉장히 점치는 걸 좋아한 걸로 나오는 거죠. 주역도 은나라에서 만드는 점사 가지고 나중에 문사가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나라라고 하는데, 은나라는 분명히 자기네들 민족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이야 지들 역사를 편입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네들과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다고 우게 되는 거야. 자기들 마음이긴 하지만, 역사야 뭐 어떻게 편집을 하든 지들 마음이긴 한데,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동이족이나 독족이나 애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자기네들이 또 얘기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이 도인법이 동쪽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 되지. 원래 다 따지면 뭐든지 다 이쪽에서 넘어온 건데, 꼭 집어서 말하면 우리 거라고 얘기하면 또 굉장히 국수적이게 되는데, 이게 중국인들이 그 우리한테 넘어온 지식 체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려고 오랜 세월을 노력을 해요.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서 한나라를 지나면서 그걸 대단히 오랫동안 거의 1000년 넘도록 그 짓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수도법도 분명히 이 방선도는 제나라, 여기 연나라 얘네들이 거란 말이죠. 방선도 신선들에 사는 곳이요. 그리고 그 제 이게 뭐더라? 그 책 이름이 뭐죠? 옛날 중국의 고대 신화가 쓰여 있는 그 책이 어떻게 하는데? 산해경. 산해경에 보면 요쪽 사람들, 이쪽 계통 북쪽 사람들이나 저쪽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거 가지고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무극이라는 영화가 중국에서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무극 맞나? 장동건이 잘 달린다고 하는 거야. 그게 장동건이 고구려나 아니면 그 이쪽 동이족 애들을 말하는 거였는데, 이쪽이 비아냥 같기도 하고, 뭔 뜻으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신화에 보면 이쪽 계통에 있는 것들을 설명한 것이 많아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중국 수련과 도교하고 불교의 차이 중에, 도교는 장생, 불사, 이 불교는 해탈하게 되겠죠. 도교책 어떤 것을 봐도 한다는 말이 결국 장생하고 불사예요. 이 장생불사인데, 잘 보면 뜬금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왜 죽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지 그 의미가 애매해요. 왜 그래야 되냐고. 왜 돌을 닦는데, 도 닦아서 형이상학적인 세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열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생하고 불사하는 거예요. 장생불사가 왜 중국인한테 그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있거나 아니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되어 갔냐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하고는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도가 아니에요. 도교도 아니고 도가도 아니고, 이건 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오래 살려고 손 닦았다 하면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인간들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방해돼요. 네가 오래 살아가지고, 인간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추잡해져요. 나무는 오래 살수록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오래 있을수록 추잡할 뿐이지 별 도움 안 돼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데, 그게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의식 발달이 안 되는데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왜 중국인들은 그 오랜 세월을 장생과 불사가 목적이 되냐고.
이게 현실적이라고 그래요. 좋게 말하면 현실적인 것을 추구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게 병 없이 오래 살고 죽지 않고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그건 상당히 비겁한 변명처럼 들린다고요. 그건 알겠는데 이게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라면 그 말이 맞겠는데 이게 부수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이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돛 닦는 목적이 장생과 불사라고요.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애초에 돛 닦는 것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따라하고 싶고 무언가를 배우고 그들이 하는 것이 부러워서 동경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한 건데 그들이 오래 살고 죽지 않더라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이게 됐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 사람이 정말 오래 살았는지 글쎄 뭐 오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장자에 보면 그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막고야 선이 나와요. 막고야 선이라고 막고야라고 나오나? 그 이 얘기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일종의 신화이거나 선망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우화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돼요. 장자에 나오는 많은 선인들이나 기인들은 중국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인처럼 나와 있는 건데 원래는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게 아마 자기네들 땅이 아니라 다른 데서 넘어온 얘기들을 그렇게 그 책에다가 쓰거나 그걸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도교가 우리한테 넘어갔다고 말처럼 되는데 맞다 하더라도 증거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근거를 봐서는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도를 오해한 것 중에 오래 사는 것이 그들이 왜 그랬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도를 오래 사는 것이나 죽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는지 그게 불교처럼 차라리 열반을 하거나 해탈을 하거나 하면서 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해가는 과정으로서 설명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얘기가 이상히 빠져나갔네. 아무튼 그래요. 아 쑥스럽네 이건 이거 공부 안 했던 건데 이건 그냥 생각나서 한 얘기예요. 아 그리고 그래서 중국 수련서를 읽어보면 이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간단한 거잖아요. 단전에 기 모아서 동맥에 올리고 흰벽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 개념과 여러 접근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중에 이제 정이 있고 기가 있고 신이 있잖아요. 이거 설명이 굉장히 이거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건데 정이 뭐고 기가 뭐고 신이 뭔 거는 정은 좀 더 형체적이잖아요. 형체적이라고 해서 이런 사물도 다 형체적으로 정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를 동맥으로 올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기와 정의 차이가 올라가는 그 무엇이요? 올라가는 그 무엇은 정이에요. 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기는 뭐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현상은 기이고 올라가는 그 무엇인가는 정이라고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형체에 대한 얘기는 정이고 운행에 대한 얘기는 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건 걷는다고 얘기하면 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구라고 얘기할 때는 정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운의 그러니까 정기신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정이고 뭐가 기고 할 때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단전에 기가 모였다 완성됐다 소약이 생긴다 아니면 대약이 생긴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정에 대한 개념이에요. 정이에요. 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와 정의 차이는
기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성을 보고 있는 거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멈춰져 있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대상 떠남이요. 대상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사물의 대상을 떠난다는 게, 내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요. 근데 그 대상에서 이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떨어졌을 때, 이게 그 내시 반청 같은 거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발산을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공부예요. 이게 대상이잖아요. 정의 형체라고 했으니까 이게 대상이 되는 거고, 대상을 떠나는 걸 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하면 이제 이렇게 쓰나? 이거 맞아요? 연자. 이게 맞나? 아, 참. 정을 여기다 써야 되나?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두천의 문제잖아요. 이 연기 화신에서 해야 될 문제가 이 대상을 떠나는 문제예요. 완전히 떠나면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계속 정에서 머물러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로 변화시킬 때, 이 정에서 기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대상을 떠나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외부 사물에 의해서 좌우되고, 외부 사물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유혹당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연정화기 수련법인 거고, 그게 정에서 기로 넘어가는, 대상 떠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주천 하기 위해서는, 소주천 여긴데? 이런. 일동맥 돌린다고 해서 소주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신법,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욕망 제어예요. 욕망이나 사념, 쓸데없는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 연정화기의 단계인 거고, 이게 소주천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된다고. 그게 정과 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예요. 무조건 기만 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 돌린다는 개념은 이 대상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대상에 넘어가는 거야. 외부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은 사람이 되어 가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앉아가지고 사물이 공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관념적으로 넘어가는데, 얘네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고요. 이거 명공부라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은 점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점진수련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이 과정이에요. 그냥 앉아서 대상에서 넘어가서 공을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득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 변화를 설명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임동맥을 돌리면서 내가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소주천을 시키면서 대상에서 멀어져서 자기 중심을 세워가는 거야. 이게 얘네들이 해주는 설명법이죠. 이게 단순히 기 모아서
그 동맥을 올리고 인맥을 돌린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소주처만 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소주처 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거 여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다음 공부로 넘어가는 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럼 간단해요. 소주처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소주처를 도는데 이 소주처럼 돌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가 모른다고요.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완성되면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먼저 자유로워지면 그 다음에 신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연기와 신을 넘어가야 돼요. 길을 신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신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열로 넘어가면 이 신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지혜인데 삶을 이치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잖아. 세상 이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욕망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물을 볼 때 아니면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 객관적인 시야, 즉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내 욕망으로 아니면 내 감정에 빠져서 사물을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입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선입견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물을 갖고 싶거나 갖고 싶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내가 그것에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것에서 벗어나면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고요. 갖고 싶거나 싫어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려면 내 감정에서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 감정 제어를 하는 것에 익숙해졌어야 여기에서 사물을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요. 선입견 없고 고정관념 없게 되는 거예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이 감정은 이게 선택력이에요. 여기서 선택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배워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아요. 지금까지 선택한 것 중에 이성적으로 선택했어요? 아니면 이미 그것이 좋고 그거 하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싶어서인 거지 이성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차이를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감정에 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명확한 구분이 잘 안 된다고요.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우기를 이성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상당히 감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들 다 알면서도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기는 좀 버거워하는 듯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2단계 넘어올 때는 자기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2단계 넘어갈 때는 그로 인해서 내가 사물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과정이란 얘기 돼요. 이게 연정하기 연기화신 단계예요. 중국은 말은 이렇게 해놨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설명은 절대 안 해줘요. 옛날 사람들이 여기까지 설명해 준 것도 엄청나게 친절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친절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연을 단련해서 기로화하게 된다고요. 사물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되어 간다고요. 네? 다 설명했잖아요. 근데 몰라요. 더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설명 안 해주잖아요. 어떤 책에도 그 설명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꼭 공부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해요. 또 지금 사람들이 이 기하고 신에 대한 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달라요.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현대 중국 학자들은 이 기를 거의 유물론적으로 봐요. 원기
원기 원자, 원자식으로 봐요. 사물의 가장 기본적인 그 무의 소립자식 개념으로 봐요. 이게 걔네들 열등감이에요. 지금 차이나의 열등감이 이 기회에서 많이 드러나요. 자기네들도 과학이 있었다. 그러니까 백인들처럼 과학적인 사고, 유물론적인 사고를 했었다고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얘네들 공산주의라서 상당히 그 유물론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거나 그것이 자기네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나 그 유물론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려고 하고 철학을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길을 거의 소립자식으로 봐요. 그렇게 달랐다. 그러면 이 부분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근데 이걸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차이나인들이 설명한 그런 식의 개념을 들여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단전에 기가 모인다는 게 뭐 어떤 에너지, 이건 아니면 뭐 어떤 기운이 그 뭐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모아서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물질 다루듯이 다루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렇게 습성에 들어있어요, 사고가. 그래서 결코 또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더 나아가는 공부를 할 수 없게 돼버린다고요. 하나의 사고의 한계가 공부의 성취의 한계가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단전에 기운이 있으면 이게 위로 올라갈까요? 이 위로 올라가는 이유.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 이게 동맥이 원래 열이 있는 곳이라서 위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동맥 주변에 태양경이 올라가잖아요. 족태양 방광경인데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요. 우리 몸의 열은 이 족태양 방광경이 좌우하는데 이것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고 하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으로 설명하면 이게 하나의 하단전 아니면 뭐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 가슴, 머리라고 하면 이게 사람 성장 과정과 진화 과정과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람이 우리도 10대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춘기가 일어나요. 사춘기는 그 전에는 이 부분으로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생명력만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사춘기로 넘어갈 때는 이 부분이 움직이는데 이게 감정 동요가 일어나요. 사물 판단에 감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건 사춘기 때부터예요. 이때도 감정이 없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맹목적이에요, 상당히. 맹목적인 선택이에요. 자기도 이게 왜 이러는지 그런 구분도 없고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2단계에서 넘어 시작하면 감정이 움직여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감각, 자기 안에 내부에 어떤 감정의 선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예요. 여기에서 일로 삶의 기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에 넘어가면 여기로 넘어가요.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일상생활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감정으로 살아있지만 이때는 이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이 이때의 습관대로, 사춘기 때의 습관대로 일상생활을 살게 되면 덜 된 인간이라고 하고 모자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 당시에 이 많은 것들 인생에 대해 선택이 돼 있어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거, 저건 싫은 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저건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이미 2단계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그대로 올라와요. 그대로 이 성인이 돼서도 2단계에서 그 구분된 일상생활이 지속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서 다시 구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걸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요. 근데 재검토라는 걸 안 해요.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게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걸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성에서 2단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2단계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거나 재구성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건 왜 안 할까요?
했어요? 안 했죠? 성인과 성인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때야 뭐 땡깡 부리는 거 이때도 난 그거 하고 싶다고요. 그거 하고 싶다고요.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 넘어가면 주장할 게 아니라 주장해도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안 한다고요. 이게 응석이 돼요. 응석 중에 어떤 응석도 있냐면 그런 것도 응석이에요. 데모하는 것도 사실 응석이에요. 될 때까지 하잖아요. 자기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이 응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면서 하느냐는 또 달라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법에 10원짜리 고소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상계에서 있는 그 선택 기준에서 일로 못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응석 부리고 있는 거라고. 자기 감정이 편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편할 때까지, 내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고요. 아니야? 맞죠? 맞습니다. 네. 모든 기준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 내 감정이 편하냐, 내 감정이 행복하냐, 불편하냐예요. 근데 이게 이 차이와 이 차이의 문제는 그래. 네 감정이나 내 감정이 어떻든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사실, 사건, 사실과 사건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건이에요. 그 사실이나 그 사건이 좋은 건지 선인지 악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이로울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그 사람으로 되게 하는 과정이 이 성인의 과정이고 그게 이성이고 그게 신의 과정이에요. 성인이 됐으면 이게 돼야 된다고요. 사무엘 판단은 이성으로 해야 된다고요.